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교 비교, 홍익대와 동국대 편입니다. 자, 뭐 비교라고 해서 우열을 가린다라기보다는 자, 학교를 쓸 때 분명히 건동홍 라인에 같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 두 학교를 분명히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국대를 조금 더 가면 잘할 것 같은지, 아니면 나는 홍대 스타일의 학교가 좀 더 어울리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시겠죠? 그러면 먼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결이냐, 아웃풋이냐, 취업률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학교를 고를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을 했는지 먼저 인풋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면 이러합니다. 자, 홍대랑 동국대. 뭐 둘 다 서울에 있죠. 지방의 캠퍼스, 이번에 캠퍼스도 하나씩 있는데 이제 다른 건 다 됐고 취업률과 경쟁률 정도만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 연역이야. 타이핑이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취업률은 68.2, 67.4로 홍대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죠. 1%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비슷한 라인이니까 취업률도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중도 탈락 비율 2.7, 3.3. 뭐 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홍도가 조금 더 중도 탈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경쟁률은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국대가 지원한 학생들은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보시죠. 자, 2021학년도입니다. 자, 저희가 인원은 올해 모집을 하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입결은 2019학년도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 2020학년도 입결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자료로 좀 참고만 하시는데, 실은 2019학년도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두 학교는.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이 두 학교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형 보시면 2,400명, 한 3,000명 정도 뽑습니다. 수시, 정시 나눠서 뽑는데 이제 특징이 이거죠. 홍대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4개가 좀 구분이 되어 있고, 동국대는 교과, 즉 순수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전형이라고 부르죠. 동국대에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합전형 이름이다. 종합전형 처음 했을 때부터 이 이름을 썼고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죠. 대신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드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합전형만 얘기 드릴 거고 논술과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교과전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결을 비교할 때 실은 논술이나 종합은 그냥 레인지만 살짝 보고 넘어가고 교과랑 정시를 조금 과별로 비교해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학교는 불가합니다. 정시도 어렵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교과부터. 왜? 동국대 교과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홍대 거만 좀 살펴보시면 교과 배제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과의 합격선은 1점대 안으로 2점대 안으로 들어와서 1점 후반, 중반 정도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6개 정도까지밖에 학과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국대는 1단계 3배수에 2단계 30%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 기준으로 종합전형판이 짜져 있죠. 반면에 홍익대는 되게 독특하게 즉 종합전형에서도 최저를 보는 학교입니다. 고대가 이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 없이 서류 일괄 선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를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내신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겠죠. 왜? 내신이 괜찮은데 수능 못 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자, 인문계 먼저 보면은 2.56, 요거 좀 차이가 있지만 2.71, 2.79,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홍대의 이과를 보시면 2.44, 2.76, 78에 54, 40에 21, 한 0.2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수능 체제가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요 수치만 봤을 때 동국대가 내신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게 큰 요소가 아닐 수 있는 게 합격 레인지가 좀 넓은 전형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안 보지만
논술 전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아주 둘 다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논술 60에 수능 최저 있는 것까지 모양새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몇 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이 합격하는가를 보려고 했더니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동국대는 등급입니다. 등급. 한 2점 중반에서 후반 라인까지 2.77까지도 작년에 걸려있죠. 그리고 떡하니 홍대를 봤더니 94.13, 95.33. 이상한 무슨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나오죠. 혹시 100분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홍대 내신 등급 환산표입니다. 자, 100점이 1등급, 2등급은 99점, 9등급은 빵점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수치를 한번 보시면 95, 94, 96, 96, 97, 95 대충 요 라인에 걸리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요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쯤 평균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논술 합격생들의 내신은 동국대 학생들이 조금 좋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과는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은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라서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고, 논술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전형이기 때문에 동국대 학생들의 내신 컷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객관성이 그래도 좀 높다는 정시 전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보시면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번째죠. 동국대는 100분위를 발표합니다. 국스탐 기준으로 상위 80%니까 전체 100수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퍼센트가 100분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대는 뭘 발표하냐면 표준 점수의 평균을 발표하죠. 어느 학교가 피해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고 야, 학교에서 발표 안 했는데 뭐로 비교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교육기관의 정시 작년 배치표를 한번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대성 아시죠? 비상 아십니다. 이 사이트 온라인 자료를 좀 빼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홍대랑 동국대에 방금 저희가 비교했던 6개 학과의 대성 회사에서 분석했을 때 내신 수능 평균 등급을 좀 비교해보면 이과입니다. 2.4, 2.4, 2.4, 2.6, 2.5, 2.5 아주 미소하지만 아주 작지만 0.1에서 0.2 정도 홍대를 조금 높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뭐 거기에는 실제점 기준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오차는 있을 수 있죠. 참고입니다. 참고. 이것만 보면 너 때문에 믿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참고입니다. 자, 문과로 넘어가면 2.1, 2.1, 2.2, 2.1, 2.2, 2.2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학과만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6개만 봤을 때는 일반화 시키는 어렵습니다만 문과는 거의 비슷하고 이과도 비슷한데 굳이 따지면 홍대 쪽에 살짝 요만큼 얹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한 학교만 보면 아무래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은 100분위의 합으로 데이터가 좀 만들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과 같습니다. 약 보시면 경영 영문은 데이터가 진짜로 100단위가 넘어가는데도 큰 차이가 없죠. 좀 전에 말했던 여기에서도 정시 두 회사에서는 문과 이런 과들 경영이나 영문과는 둘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홍대, 동국대 이과 쪽 100분위를 보시면 세 학과 다 왼쪽에 홍대가 한 2점에서 또 뭐 많게는 한 10점 정도 점수가 좀 높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67, 263. 그러니까 1% 남짓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배치표 상으로 홍대가 조금 더 몇 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 내가 입시 전형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지만 어느 학교의 압승이라고 손을 들어줄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것만으로 학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봤을 때 이게 좀 우위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다른 관점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취업입니다. 그래도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취업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뒤졌냐면 최근에 저희가 종종 들어가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정도 회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과가 조금 더 이런 회사에 취업을 좀 많이 시키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정도 뒤져봤는데 자료를 캡처한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경북, 한양, 인하, 성대, 경희대 정도가 탑5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밑으로 순위도 있겠지요. 더 적은 인원의 순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의 정도는 탑5 안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밑에 순위를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하나 더 하나은행입니다. 자, 하나은행은 한양대, 외대, 광운대, 아주대, 건대까지 해서 탑5가 나오고 KT, 한글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KT 그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시작해서 아주대, 서울대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 5개 학교, 실은 저희가 이 회사를 이만큼을 다 뒤져봤는데 맨날 나오는 학교를 약간 돌려막기 하듯이 또 나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홍대랑 동국대는 이 회사에서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자료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 밑에 순위로 어느 학교가 좀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테니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기업 취업만으로 이 정도 라인업에 있는 회사만으로는 두 학교를 좀 우위를 점하기 힘드네? 그럼 자, 뭘 봤냐? 국가고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국가고시 하면 뭘 봤냐면 자, 이 녀석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입니다. 자, 여러 가지 국가고시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험이죠.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자, 이거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 참고용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입니다. 여기에 16위에 동국대는 있지만 홍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과, 행정학과 나온 우리 5급 행정고시 이제 합격생 인원입니다. 여기에 13위에 동국대는 들어있고 홍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고 부르죠. CPA 합격자 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9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합계가 해서 총 20개 학교를 조사했더니 이 중에 동국대는 12위에 있고 홍익대는 16위가 있어서 한 1.5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취업률만 따졌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홍대가 퍼센트는 높았지만 이거는 이제 학풍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내가 행정고시라든가 사법고시, 로스쿨로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CPA 같은 이제 국가 고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상 동국대 학생들이 준비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 학교 인원이 좀 더 많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아웃풋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학교나 더 아른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둘 중에 이런 걸 준비한다 그러면 동국대를 가는 게 조금 더 분위기나 시스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정도. 왜? 결과가 좋으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치입니다. 무슨 비교하는데 위치가 등장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생활 자체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로망이 좀 있었죠. 평생 취업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둘 다 서울에 있긴 합니다. 서울에 있긴 하는데 이제 비교죠. 장단점을 하면 홍대 하면 이거죠. 홍대 문화의 거리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홍대 거리, 홍대 입구 하면 막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 문화의 약간 막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가면 좀 멋있을 것 같고 폼날 것 같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홍대 안에서 막 음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캠퍼스가 엄청 화려하고 이쁘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번화가입니다. 학교 주변이 번화가죠. 학교 주변이 번화가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예전에 이대 앞 상권이 한참 번성할 때 이대 앞에 가면 남자 엄청 많습니다. 마치 홍대 앞에 가도 홍대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반면 동국대는 어디 있냐면
이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자, 사대문. 지금은 서울, 인서울, 인수라니 서울의 경기가 굉장히 행정구역이 넓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서울이라고 하면 바로 한양이죠, 한양.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대문 안이 서울입니다. 동국대는 그 안에 있습니다. 남산을 배후로 하고 있죠. 5분만 가면 명동입니다. 그러니까 홍대는 홍대 입구에서 논다면 동국대 학생들은 명동. 그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남산타워가 학교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끔 컬처 쇼크를 먹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 약간 역사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 있어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위치만 따졌을 땐 동국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다 제가 요거까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두 학교를 합격하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가볍게 반수를 노린다면 동국대 가셔야 됩니다. 왜냐? 홍대는 1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휴학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하려면 학교를 포기하든가 등록금을 그대로 내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두 학교의 여러 가지 관점, 내가 어느 학교에 더 어울리는 학생인가, 또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고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잘한 굵직한 데이터 참고해서 알려드렸는데, 마무리로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교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과를 정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이지만 내 경찰이 되고 싶어 하면 동국대의 대표학과인 경찰행정학과를 가면 되죠. 홍대 갈 일이 없겠죠. 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 미대를 가야 돼.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홍대를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별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먼저 학과를 결정하는 것도 큰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홍대랑 동국대를 좀 비교해 봤고, 실제로 이 학교들을 다른 학교랑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비교하는 거 제가 3편 영상을 찍을 텐데 2020학년도 아직 입결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작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